오늘 발표는 한국어하고 일본어로 진행되겠습니다. 영어를 포함해서 3가지의 통역이 되는데요. 한국어는 1번, 그다음에 영어는 2번, 일본어는 3번으로 채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석에 놓여 있는 통역기를 좀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과 발표자,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김철민 교수님이십니다. 김 교수님은 이제 부산대학교 항로화산업 지원센터 설립자이십니다. 그리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항로화산업 모델을 제안하고 추진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산국제항로화 엑스포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 계십니다. 오늘 힐링 제주관광의 미래를 보다 세션을 통해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주의 미래산업으로서의 힐링산업 발전에 대해 얘기해 주실 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힐리안스 섬마을의 CEO신데요. 송인수 대표님 오늘 모셨습니다. 송명 대표님은 이제 웰니스 힐링 항로화 서비스 산업에 제가 볼 때 국내 최고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직접 운영하시면서 하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홍 대표님 경영하시는 힐리안스 섬마을은 고령화 시대의 핵심 관심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실현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자연치유센터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1호입니다. 그리고 힐리안스 섬마을의 성공적인 운영 전략에 대해서 오늘 소개도 해주실 거고 더불어 이제 제주에 맞는 웰니스 힐링 산업에 대해 발전 방향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일본에서 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UBM 재팬 다이어트 앤 뷰티 편집장이시고요. 사무국장이신 에부치 아츠이 편집장님이십니다. 편집장님은 이제 일본 내 항로화 분야 전문가십니다. 이제 항로화 힐링 관련 각종 박람회, 전시회 등 행사를 오랫동안 주최하시고 계셨습니다. 특히 일본의 웰스 산업을 확립하고 미용, 건강, 비즈니스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활동하기에 각종 회의체, 또 인증제를 운영하는 등 일본 항로화 산업의 발전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고 오늘은 일본 웰니스 시장의 현재라는 주제를 발표해 주실 겁니다. 다음은 경남대학교 건강항로화센터장이시고요. 한국항로화협회 사무총장이신 김현준 교수님이십니다. 김 교수님은 2013년부터 건강항로화센터장으로 활동하시고 힐링 항로화 서비스 지원 사업, 웰니스 관광 클러스 사업, 관광상품 개발 사업 등 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출연한 건강사업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특히 지역자원과 연계한 건강 관련 개발 연구에 해주셨고요. 또 오늘 교수님께서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제주 힐링 산업에 대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대학교 보건행정과 신은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신 교수님은 이제 보건행정학, 보건산업진흥을 위해 국가 프로젝트도 하시고 또 연구도 많이 했고 특히 제주도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관광, 지역자원 연계한 의료 서비스 등이셨고요. 지난 여러 토론에서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헬스케어 타운 관련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조언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의료사업장 김기영입니다. 저희는 이제 JDC가 사업하는 헬스케어 타운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타운 사업이 제주의 의료산업, 또 의료관광산업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제주국제도시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다소 조금의 좀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드리겠지만 조금의 정체가 있지만 그런 걸 딛고 일어서면 바로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 만든 이유도 앞으로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좌장 맡으신 부산대학교 김철민 교수님께서 힐링 제주관광의 미래를 보다는 세션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 세션의 좌장을 맡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김철민입니다. 이 제주 포럼이라는 큰 행사의 중요한 세션으로서 본 세션은 힐링, 제주 관광의 미래를 보다라는 주제로 준비가 되었고 이러한 귀중한 세션의 좌장을 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매우 감사드리고 멀리서 오신 특히 외국에서 오신 많은 발표자와
이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 감회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주도에 올 때는 사실 저는 부산이고 사람들이 부산도 참 좋아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래 좋은 곳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올 때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더 뭔가 편히 쉴 수 있겠구나 하는 쉼에 대한 희망, 일상에서 벗어나서 뭔가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하는 데 대한 저도 모르는 것이 약간의 설레임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 설레임이 단순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마 저 외에도 부산을 방문하시는 많은 외국인이나 육지에 계신 분들이 제주도에 올 때는 그와 같은 느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주시 당국과 또 JDC에 의해서 이제 산업과 연결되고 또 주민의 삶과 연결되고 하는 과정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 제주가 그 중심이 되기 위해서 치유의 섬 제주가 이제 힐링과 웰리스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를 모색하면서 단순히 제주도민을 위한 고민이 아니라 우리 국가와 아시아의 중심 센터로서의 그런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고 오늘 이 세션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러한 고민을 우선 발표자 두 분을 모시고 발표를 듣고 또 그 뒤에 연이어지는 전문가 패널과 여러분들과의 자유 토론을 통해 가지고 한번 방향에 대한 결론을 만들어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발표자 중에 먼저 한국의 이 힐링 산업에 대해서 좀 짚어보시면서 제주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아마 많은 조언도 담아주실 천연사 그 힐리언스 섬마을의 송인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인수입니다. 네. 저희 약간의 이게 어디 가도 긴장을 안 하는 편인데 살짝 목이 좀 잠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제주 포럼에 와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고민들, 생각들,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되는 방향들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돼서 저한테는 영광인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의 전망이라고 얘기를 제가 주제로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좋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헬스케어라는 산업이 과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한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숙제는 또 메시지는 뭐냐를 가지고 저는 학계에 계시는 교수님들과 생각이 다르게 저는 사업가로서 또 비즈니스맨으로서 이걸 어떻게 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냐는 관점에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소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이 그동안 가지던 생각하고 좀 다르더라도 저 사업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요새 대한민국 가면 뭐 힐링 열풍 막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네, 힐링 열풍이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저희가 힐리언스라는 브랜드, 힐리언스라는 이 브랜드는 힐링 사이언스, 헬스 익스피리언스라는 이 네 가지 단어를 믹스드 시켜서 나름대로 저희 철학을 담은 그런 브랜드로 출발을 했고, 그게 2009년도에 문을 열어서 2013년도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너무 많이 빠르게 앞서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망 속에서 힐링을 주구장창 저희들끼리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2013년도부터 어느 순간 힐링이라는 말, 또 웰리스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저희도 그 득을 본 하나의 회사가 됐습니다. 결국은 힐링, 웰빙, 웰네스, 안티에이징, 항노화 이 모든 말들은 인간이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또 얼마나 웰다잉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관심사가 되지 않았나. 특히 과거 시대에 젊은이들이 많았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인류의 중심축이 고령화로 다 이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내가 남은 여생을 잘 살 수 있나, 어떻게 내가 웰다잉을 할 수 있나를 꿈꾸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열풍으로 불러서서 힐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힐링이라는 테마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그냥 저 나름대로는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약간의 사회적, 경제적, 그 다음에 지구촌이 발달되는 어떤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부터 이 빠르게 진화하던, 특히 그 속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든지 우리가 빨리빨리 성장하던 그 모델에서 갑자기 성장의 둔화가 되고 또 내 뜻한 대로 잘 되지 않고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 그러면은 지금은 남과 같이 공유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으면은 내가 절대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게 사람 간의 공유와 소통이라는 메시지를 못 갖고 있는 기성 세대들이 받기 시작하는 스트레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 성장률이 둔화되다 보니까 또 생활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 물질적 그 어떤 가난함보다는 오히려 내가 가진 거를 좀 더 갖지 못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 30년 전에 우리가 이만큼 가질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놓고 보면은 세상은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있고 또 사회적에 대한 부정적 확신들이 생겼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 한 10년 단위로 이 세대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일하는 세대들, 그러니까 저만 해도 5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의 사람들이 성장했던 시대와 지금 20대 중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대가 달라져 있고 그런 속에서 생기는 격차, 거기에 따른 어떤 우리끼리의 소통되지 않는 어떤 것들, 또 흔히 요새 말하는 뭐 꼰대 열풍, 아주 요새 대한민국에서는 꼰대 열풍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사회 각계에 나름대로 나만의 힐링, 또 우리 가족의 힐링,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소속의 힐링, 그다음에 조직의 힐링들로 발전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 현황의 지표들을 가지고 다른 교수님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키 메시지 딱 3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첫 번째 그래프에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이렇게 되어 있죠. 출생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블루 컬러입니다. 레드 컬러 같은 저 퍼플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앞으로 50년 뒤에 대한민국은 1년에 인구가 50만 명씩 줄어든답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 인구 줄어든 것만큼 유소년, 과거에는 어린아이가 많으니까 어린아이를 부양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노인을 부양하는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세대로 바뀌는 거죠. 이런 세대로 바뀌고 있는 흐름에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들은 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과제로 저는 보고 있고, 또 인구 증가세가 저렇게 세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의 핵심은 인구가 저렇게 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는 저렇게 늘고 있냐는 겁니다. 저 그래프에 우리가 편승되고 있냐는 겁니다. 특히 저 약간의 연한 그린, 올리브 그린 컬러에 있는 저 중간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은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기서 깎아먹는, 인구 증가율을 깎아먹는 세대에 살고 있고, 그러면서 남들이 보고 있는 건강 관리되는 그런 비용들은 연간 한 200만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소모하는 평균 소모 시대가 돌아오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숙제들이 뭐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사업가로서 고민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또 의식과 관심이 변화됐습니다. 흔히 항노화, 아까 힐링, 웰빙, 웰네스,
그다음에 엔티에이징, 뭐 파워에이징 이런 모든 말들은 결국 하나의 의미로 귀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은 그 뭐냐, 내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가 핵심이 될 건데,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은 세대별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느냐라고 본 겁니다. 젊은 20대들은 자기가 이뻐지고 더 자기가 갖고 있는 피부들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거기에 대한 얼리 안티에이징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고, 또 한 40대 50대들은 자기 나이를 좀 더 속이고 싶어서, 자기 나이를 좀 더 젊게 가꾸고 싶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실제로 60대 70대 사람들은 자, 내가 60대 70대가 됐더라도 내 라이프를 50대 60대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충족되는 그런 시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충분히 쓸 만큼 사회적 비용과 개인의 비용도 충분한 시대가 와 있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 자료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 저렇게 정부는 저런 트렌드로 우리가 항노화라는 말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다,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노화라는 용어적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업가들은 저게 항노화냐, 안티에이징이냐, 프로에이징이냐, 파워에이징이냐 뭐 이거 관심 없습니다. 과연 우리 인류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세대가 어떻게 부에 이동하듯이 어떻게 건강의 컨텐츠들이 이동하고 있냐가 저한테는 핵심의 과제고, 거기서 우리가 뭘 찾아낼 거냐라는 게 우리 미래 후세들한테 남겨줘야 되는 선배의 어떤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봤고, 거기에 힐리언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를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요, 힐리언스는 2007년에 강원도 홍천에다가 땅을 사기 시작해서 야금야금 땅을 사면서 사업을 넓혀온 게 지금은 22만 평이라는 땅을 가지고, 거기서 서울에서 1시간 남짓 거리에서 전화기도 안 터지고 냉장고도 없고, 우리가 잘하면 자야 되고,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우리가 드시라는 것만 듣게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자,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의 변화를 당신이 가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1등 기업이라고 소리 들을 때까지 저희가 딱 만 10년이 걸렸습니다. 만 10년 동안 저는 사업가로서 또 비즈니스맨으로서 얼마나 많은 유혹에 시달리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지금처럼 잘 될 때는 제가 번지르하게 돌아다니고 1년에 반을 거의 지금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선진 트렌드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앞으로 아시아에서 특히 우리를 보고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기업들한테 내가 어떤 기여 역할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2천만 안 되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5천만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사업가로 지금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내일 모레 직원 월급을 어떻게 줘야 될까 하고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에 지킨 철학, 처음에 주려돼 의도됐던 우리의 방향들을 끝까지 지켜왔던 힐리언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와서 성공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힐리언스는 강원도 홍천에 있고요. 한국 10대 치유 코스 1번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선정돼 있고, 산림청으로부터 민간인 최초로 치유의 숲 1호를 선정받아서 아직까지 민간인 치유의 숲 2호가 없는 유일한 민간인이 갖고 있는 유일한 치유의 숲이고, 모든 집들이 주변의 나무보다 높지 않게 짓겠다라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철학으로 만들어서 저 산속에, 저렇게 깊은 산속에 박혀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과거에 경춘고속도로가 뚫리기 전까지는 한 주말에 한번 오시려면 2시간 반, 3시간 반 걸려서 오셨는데, 다행히 하느님이 도우셔서 경춘고속도로가 생기고 저희 딱 강남에서 딱 1시간 만에 도착하는 그런 아주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간 이용하는 객실 가동률이 90%가 넘는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흔한 말로 비수기가 없다라고 우리끼리 얘기합니다. 우리의 비수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우리의 비수기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어떻게 월요일을 우리가 커버리지 할 건가가 저희한테 큰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는 아무 고민이 없습니다. 그렇게 선마을을 만들어 왔고, 이게 잠깐 링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링크가 되면은, 최근에 호주 중앙방송에서 저희 선마을을 찍었던 건데, 다 보기에는 시간이 좀 4분 50초 정도 되니까요. 앞에 좀 틀어주시면은
Mountains and forests of Korea are pretty impressive. 네. As we make the 1-hour journey north from Seoul to the nation's first wellness resort, the plan 서양에서는 저희를 젠이라는 타이틀로 저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first we have to catch our breath. Not just because of how beautiful Heliant Zen village is, but because its location, nestled into the side of a mountain and surrounded by forest near Hongcheon, was purposefully chosen to ensure we start our wellness campaign as soon as we arrive. Isn't this beautiful? So different to what the experience we just had in Seoul. This is the thing: is the mountains in Korea, the natural environment is so beautiful, and I've always known that being in a natural environment is so grounding and good for you. It is, it's wellness, and this next part of our wellness journey is a really holistic one. After you? Okay. The luxury eco-friendly resort is one of the most sophisticated detox centres that I've ever seen, and it's built into the natural landscape. You won't find a fitness centre. Simply moving around Heliance is exercise in itself, and getting up and moving is the first of 4 basic wellness principles this resort was founded on. Dr. Lee Xiong is the founder of Heliance, and he's prescribing treatments for well-being that go beyond modern medicine. Dr. Lee, you've worked as a medical professional working in a hospital, and you were seeing people prescribed drugs to solve common problems. What is it about modern living, modern life, that's making people sick? I think this is too comfortable. Air conditioning, heating system, and well-developed traffic system and everything. Then your legs get weaker, and when you have a smartphone, you can't remember the telephone number. Yeah. So everything is here. Yeah. So that I try to avoid it. When you're going up the hill, naturally you have to take a deep breath. This is what is called the meditation respiration, so that you can have a serotonin level in your brain, and you'll get your legs getting stronger. Yeah. So that you change, some improve your lifestyle, and some improve your living environment. Then you will be the people that you don't need to go hospital. That's my intention. 예, 여기까지만 해주십시오. 예, 예. Better health. 네. All the food here is organic, with much of it grown and harvested on the property. 스톱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ach 네. day, inspiration. 유튜브에 그냥 올라가 있는 영상 잠깐 링크 시켜서 드린 거고요. 저 유튜브에서 힐리언스라고 치면 저희가 그동안에 모든 세계의 TV들이 와서 저희를 촬영하고 방송으로 나갔던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섬마을이냐라는 걸 제가 짧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뒤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섬마을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섬마을의 모습은 12년 전에 제가 섬마을을 그릴 때 닥터 리를 모시고 컨셉을 짰던 그 섬마을이 아니게 됐습니다. 끊임없이 저는 시대와 그 주변의 환경, 그 다음에 고객들이 원하는 모습들을 비즈니스맨으로서 쳐다보면서 우리의 철학과 원칙을 고수하는 한계 내에서 어디까지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의 철학을 지킬 거냐를 갖고 변화해 왔고, 그래서 섬마을의 첫 컨셉과 지금의 섬마을은 약 한 90도 이상이 달랐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희가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변하지 않으려고 처음에는 무던히도 고집을 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우리의 고객이 누구이냐를 내가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내 철학과 뜻깊게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나의 아집과 고집은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섬마을을 변화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닥터리가 우리는 에어컨디션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섬마을은 작년에 에어컨을 전부 다 전 객실에 처음으로 12년 만에 전부 다 객실마다 다 놓습니다. 놓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끝까지 에어컨이 없는 섬마을로 만들고 싶었는데 어느 날 대한민국이 더워지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오시는 손님들이 온전히 자기의 생활 습관을 온전하게 지키고 찬물도 못 먹게 하면서 나름 주무시는 것도 쾌적하게 주무시자고 했는데 밤 10시, 11시에 저희 객실의 온도가 30도가 넘기 시작한 거예요. 한동안 내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분들한테 온전히 편한 잠을
주무시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철학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한번 설치하자.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철학은 뭐가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에어컨을 손님들이 크고 키고 그 다음에 온도를 뭐 20도, 18도, 19도를 끊임없이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섬마을은 26도 이상 절대 내려가지 않도록 다 만들어놨습니다. 본인은 18도인지 알고 틀고 계십니다. 네. 객실의 온도는 26도 이상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26도를 고수하는 이유는 그 시간에 인간이 가장 쾌적한 수면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과학적 판명을 했기 때문에 그 온도에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가 타협되기 시작했죠. 또 핸드폰이 유일하게 안 터지는 섬마을로 유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온리 아르바이가 성립되는 곳입니다. 전화기 안 터지는 곳 아르바이가 성립되는 곳입니다. 나 섬마을에 가 있었어 그러면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새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파가 막 넘어오기 시작해서 군데군데 막 이 전화가 터지는 겁니다. 그거 볼 때마다 제가 막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서 전화가 안 터지는 장비를 사다가 다 곳곳에 갖다 꽂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꽂아놓은 게 거의 한 몇천만 원 꽂아놨어요. 지금도 또 터지면 또 꽂아놓고 있습니다. 그 원칙을 지키면서 오는 섬마을, 만들어놨던 섬마을을 지금 대한민국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마을을 벤치마킹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섬마을을 벤치마킹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섬마을은 12년 전에 제가 갖고 있던 고민들, 제가 40대 초반에 갖고 있던 하고 싶었던 비즈니스 모델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꿈꿔왔던 것들을 설계하고 그거를 변화시키면서 성장해 왔던 건데, 지금부터 준비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 지금부터 준비하는 헬스케어 타운은 지금 섬마을이 잘 되는 걸 보고 스타트했다가는 이미 늦은 과거에 유산된 그런 물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패스를 좀 하고 넘기면은 제가 어디를 대면서 눌러야 되게 잘 넘어가는 건지는 그래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과거의 섬마을이 인프라로서 설립했던 것과 다른 컨셉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제로에너지 센터 집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섬마을은 제로에너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라는 컨셉으로 태양열과 지열을 이용해서 우리는 활용하고 있지만 지금은 기술이 나아져서 오히려 제로에너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치유에 되는 테마단지들이 다시 다른 각도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주택 자체들이 지금은 저희 섬마을에서는 못하고 있지만 좋은 곳에 좋은 치유의 숲에 좋은 집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굳이 사지 않아도 그거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유, 쉐어링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고, 거기에 때는 작업 저작하는 그런 시스템들로 바뀌고 있다. 이 시대가 먹는 것도 바뀌고 있고 농업도 바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기술도 다 바뀌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 와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헬스케어 타운에 그려져 있는 이 모습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이대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 헬스케어 타운의 그림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도대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설계되고 계획된 걸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혼자 질문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적인 제주 헬스케어 타운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6가지 질문을 제가 스스로 했습니다. 현재 세상이 지금 나에게 주는 미션은 무엇이며 우리한테는 지금 어떤 기회가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원하는 고객은 누구인가, 또 그러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또 우리의 미래 고객이 과연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또 우리가 만든 헬스케어 타운이 후대에 남기는 결과는 뭐가 될까, 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걸 계획해야 될까를 갖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많은 것들을 다 짧은 시간에 담을 수가 없어서 제가 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 것들 한 장으로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기 있는 단어는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봤던 단어들입니다. 고령화, 헬스 건강, 인간과의 관계, 힐링, 노마드, 트래블, 쉐어링 이코노믹, 라이프, 퓨처 밸류, 익스피리언스, 전문가, have work to do.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무슨 일을 만들어줄 것인가, 이 단어 메시지를 제가
격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고령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심각한 고령화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갖고 있는 고민이 뭔가를 들여다보면은 고령화되는 사람들의 제1번의 건강, 1번이 건강입니다. 저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내 남은 여생을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자식들, 내 가족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 피해를 주지 않을까?가 첫 번째 화두가 됐고, 두 번째는 고령화된 사람들이 외롭다라는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제가 약간의 곁들인 다른 얘기를 하자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는 반말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말이라는 것 존재 때문에 이게 나이에 대한, 세대에 대한 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나이 먹은 사람은 의례 반말해야 된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 문화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존댓말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존경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인간을 서로 존중하면서 살았을 때 우리가 가치가 있는데, 이 반말이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제가 나이 먹어가면서 꼰대 소리가 듣고 젊은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젊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려고 그러면 할배 소리 듣기 시작하면서 제가 억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하고 다닙니다. 우리 서로 반말하지 맙시다. 존댓말하면서 사는 세상이 됩시다. 예, 그런 관계를 만들어 봅시다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여행을 가장 중요시 생각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건강과 인간관계와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령자들이 이 세 가지를 전부 어떻게 힐링이라는, 라이프라는 저 테마에 담을 수 있겠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보자. 그 다음에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IT가 세상에 넘치면서 이제는 책상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는 저희 회사만 해도 저희 회사에 지정 책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공유 책상입니다. 아무나 먼저 오는 친구가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전망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제일 불쌍한 친구가 우리 부장입니다. 부장이 앉은 자리 옆에는 늘 벼요. 그 옆에는 어떻게든지 안 앉아요. 근데 부장이 그래서 먼저 와서 앉아 있으면 부장 주변이 다 끝에서부터 차기 시작해요. 예. 그 제가 얘기하죠. 너 부장, 너는 나보다 꼰대다. 적어도 나는 아무데나 껴서 앉는데 너는 네 옆에 아무도 안 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무실을 오픈을 시키고 칸막이를 없애고 지정 책상을 없애니까 사무실에 한 30%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에 쓸데없는 재작년에 프린트한 프린트물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점점 노트북 하나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가 온 겁니다. 노마드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최근에 6개월 사이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발리 이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다녀왔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에 인도네시아, 어제 제가 발리에서 한국에 들어왔 3주 만에 들어왔는데, 어제 들어와서 바로 제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발리에 저희가 처음으로 근사한 사무실 하나 계약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평수로 한 330평 정도 되는 거, 1250 정도 스퀘어미터 정도 되는 그 건물을 하나 계약하고 왔습니다. 거기다 뭘 만들 거냐, 전 세계인 누구나 거기서 노트북 하나만 들고 일할 수 있는 공유 사무실을 하나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우리 젊은 기업인들이 프로젝트 하나만 가지고 자기 팀이 그거 가지고 가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발리에 살면서 거기에 생활을 즐기면서 거기서 너 일 하나 프로젝트 하고 들어와라. 결과 내 갖고 들어와라. 한 달 동안. 그리고 아침에 4시간 일하고 오후에 네 라이프를 즐겨라. 그리고 거기에 세계에 모여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려라. 이게 주제로 가고 있습니다. 제주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노마드리스트닷컴이라는 세계 되게 유명한 디지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 세계 디지털 유목민들이 다 모여서 보고 있는 사이트에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번이 인도네시아 발리의 창구라는 데입니다. 서울이 11위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올해 3월 달에 3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제가 올라오기 전에 서치하니까 서울이 9위로 바뀌었더라고요. 2위가 치앙마이, 3위가 심지어 불가리아에 있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전 세계 33%의 워커들 중에 노트북만 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애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가 발리라는 섬입니다. 그 섬에 우리 제주가 배울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섬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제가 메시지로 주고 싶고, 거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공유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그 공유경제라는 것들이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도의 틀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부엌도 거실도 공유하는 시대로 바뀌어져 있고 내가 혼자 잠자고 나만이 즐기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쉐어링하는 문화가 돼 있습니다. 예.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제주의 헬스케어 타운에 잘 담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좋은 우리의 경험, 익스피리언스와 미래에 대한 가치를 후대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은 누구냐, 이걸 지금 진짜 우리가 고민하고 찾아보자. 이 전문가들을 가지고 새로운 50년 헬스케어 타운을 다시 한번 디자인해보자. 우리가 과거에 만들었던 헬스케어 타운의 디자인은 이미 오래된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후세한테 have work to do, 일할 거리 먹을 거리를 만들어주는 우리의 기성세대가 되자라는 게 제가 헬스케어 타운을 바라보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시간상 준비를 했지만 저 글씨 단어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지금 적어도 하루 반나절 거리의 스토리들을 지금 제가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저만의 노하우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전개할 건가를 또 짜나가고 있고, 이게 만들어질 때 우리의 50년 헬스케어 타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저런 것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결코 섬마을은 섬마을 같은 게 성공할 수 있었구나라고만 이해하되 섬마을을 따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 경쟁자가 생겨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실제 지금 스타트에서는 벌써 저희 섬마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죽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그게 우리 후대한테 가치 있는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하고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마 발표 들으시면서 도대체 저 자장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자장의 의무는 시간 지키게 중간에 끊는 건데, 그렇게 하는데 송인수 대표님의 말씀은 섬마을을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섬마을의 지금을 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는 말은 바로 제주의 헬스케어 타운도 지금의 다른 전 세계에 있는 헬스케어 타운들을 보고 따라서 뺏겨서 하지 말고 고민을 담아서 미래형으로 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충분히 자장의 의무를 저버리면서 시간을 더 들여도 되겠다 싶어서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다음 말씀을 해주실 발표자께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과감히 자장의 의무를 저버리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준비하신 분은 UBM 재팬 다이어트 앤 뷰티의 편집장으로 계신 에부치 아처시 편집장님이십니다. 발표에 나오시는데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これですよね。はじめまして、UBM ジャパンの江淵と申します。チェジュ今日、昨日入りまして初めて参りました。座長がおっしゃったように私も話し始めると止まらないたちなのでもしかしたら座長の権限でストップかけた方がいいかもしれないで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まずはもってこういうですね有名なフォーラムの中のまたこういった大事なですねプログラムに呼んでいただいたことをですね関係者の皆様に心から御礼申し上げ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少しでも何か参考になるようなお話ができれば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最後まで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最初のご講演伺ってて本当に私も勉強不足で存じ上げずにですねこういうプロジェクトも早くからやられてたんだなと思ってちょっとびっくりしたんですけど
なんか国のいろんななんですか統計みたいなところのお話、最初の冒頭のとこなんかは、まさにですね日本が抱える問題と同じような問題がやっぱりあるんだなということをつくづく感じております。こういう、人口の推移なんですが、これ下の方がお年寄りなんですね。でだんだん上に行くと若くなるという並べ方になってるんですけど、真ん中のところのオレンジのところ矢印でこう囲ってあるところ、これが生産年齢です。で日本高齢化社会、超高齢社会ですね、と言われてますが、これは高齢者が増え続ける社会ではなくて、高齢化率が上がっている社会であって、なおかつ生産年齢人口が非常に極端に減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言えるかと思います。人口自体は2050年を過ぎるあたりから1億人を切るような状況で、今、出生率低下してますんで、どんどん減っていくわけですが、生産年齢については、2060年あたりで、現在の3000万人ぐらいが減ると。現在から減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おります。これはかなりなインパクトのある話で、3000万人の生産年齢というとですね、ひょっとするとどっか一国の生産年齢全体に値するような数字かもしれません。こういった中にあって今日本は医療費の高騰当然ありますので、どういうような形で、生涯現役社会とか人口減少をですね、なんとか食い止める術はないものかというようなことを考えているわけです。65歳以上の人口が、今27% ぐらいですから4人に1人、これがもう間もなく3人に1人というような状況になりそうです。これよくあるピラミッドを先ほど韓国のもありましたですが、これが15年60年というふうになってまして、真ん中のところがさっき私が言った生産年齢なんですが、ブルーのところですね、これがこれですね。重ねてみますと大体やっぱりさっき私申し上げたような数字で、半減するような感じになっています。2060年には生産年齢が半減する。で特に美容をターゲットにしているような仕事に関してはここのところが非常に大きなターゲットだったわけなので、これが半減するということはビジネスモデルも随分と変わってこ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ような状況になっています。今まで手つかずだった男性の市場をどうするかとか、上に上がってシニアの人たちをどうターゲットにしていくかとか、またはインバウンドとかアウトバウンドとか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今企業は考えて始めているという状況です。日本のアンチエイジング、ニーズということでちょっと例として挙げてみたんですが、左側のグラフ、これちょっとデフォルメしたグラフなんですが、アンチエイジングのスキンケアの市場拡大の図です、グラフですね。それで、下の方の人の数っていうのが65歳以上人口ということで、相関とまではいきませんけど、片一方が増えているように片一方も増えてきているという状況です。今現在、あれ化粧品のつもりなんですけど、化粧品、あれがあそこのところは5500億円ぐらいになってます。で下の方が3600万人、となってますんで、やはり、今のところはまだ増え続けているという状況です。ある美容ジャーナリストに言わせると、もう全ての化粧品はアンチエイジング訴求になっていくだろうというぐらいに今、日本の中ではアンチエイジングの市場規模が増えていると、スキンケアについてですね、これが一つのニーズの表れだというふうに言えるかと思います。右側のフィットネスサプリの支出、上の方がサプリメントの支出の、年代別のものです。50代から増え始めて60代70代ともうどんどん増えていきます。それと下の方の、これフィットネスクラブに使用しているお金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やっぱり60代がピークで70代も多いと、これが今の日本の現状です。
で、結構やっぱり日本も年齢がですね、高くなっていってで皆さん、健康で長生きでっていうニーズがあってそして美しくて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皆さん考えているわけですが、実際にじゃあ健康で長生きで美しくなった時にじゃあ何をするのかっていうのがですね、今盛んに話題になっているという状況です。生きがいということで生きがいをどう見つけるか生きがいをどうビジネスの中に持ち込んでいくか、美容とか健康のビジネスの中に生きがいをつけることによってどうそこを消費者にリーチしていくかというようなことが盛んにささやかれております。で、今日本はですね人生100年時代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よく言われる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2007年生まれの子どもたちの半数が100歳を超えるだろうと100歳を超えて生きるだろう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おります。人生100年時代って言われる時代の果たして美容とか健康っていうビジネスは何なんだろうどんなビジネスなんだろう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当然情報化の社会長寿になって成熟社会って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が成熟社会の美とは何なのかということです。で非常に多様化が今進んできてまして日本では10人十色ってよく言うんですが今1人十色っていうぐらいにですね1人の中にもたくさんのニーズが内在されているというようなふうに言えるかと思います。個々が場面場面によっていろんなニーズを出し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だと思うんですが一つ必ずこの成熟社会にとって言えるキーワードっていうのは高品質であると高品質である安心安全それでエビデンスがあるというようなことが間違いなく言えるかと思います。でその高品質の中の一つの条件としてはパーソナライズということが条件として大きく上がるんではないだろうかということです。多彩なライフスタイルの中で今日本の中で見えているのは若返りの強いニーズが出てきている一方で自然体でいるというような選択肢を取る方もたくさんいらっしゃいます。加齢を受け入れていくナチュラルオーガニックを好むようなライフスタイル自然に生き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で髪の毛を染めてたのをやめたというような有名なアナウンサーとかもいますしそういうグレーヘアというかですねそういうことを取り入れるような人たちも出てきました。でもう一方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手段としての美容健康美容健康で身だしなみを整えることによっ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場に出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のための美容健康で、先ほども少しお話に出てましたけど若年世代からの、アンチエイジング若いうちから美容健康意識が高まっていくということが言えるかと思います。現状、心と体の生活習慣病予防をサポート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が一つのヒント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今医療は非常に進化がしてまして臓器連関であるとかいうような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きました。心と腸筋肉皮膚との関係がだんだんに明らかになってきて心へのアプローチということをですね非常に皆さんが話題に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従業員のストレスケアということも含めてなんですがこういうところで心へのアプローチストレスを抱えている人たちがあまりにも多くなってきたということも一つ要因として言えるかと思います。もう一つ B2B2C これは日本の今の健康ビジネスのスタイルとしてB2B2C、B という仲介者がものを進めていくっていうのがですね、健康ビジネスの産業に欠かせないというような見方がされています。国の方も今ここのところを強化していこうとこの仲介者を育てていくと仲介者っていうのはもちろん医療関係者であったりとか美容健康業界にいる方であったりとか小売りの方であったりとかさまざまな施設の何でしょうか従業員であったりとかいうことなんですがその人たちが
いい製品であるかいいサービスであるかを判断する基準っていうのが今のところはっきりしてません。それで今国ではそのガイドラインみたいなものを作ろうということで業界の中のガイドラインを作っていこうということを今進めようとしてます。あれごめんなさい、これですね。それで、B2B2C でこの一つが健康経営というようなことをですね、国が進めようとしていることの一つになります。次に IT の活用によってパーソナライズ化を進めて消費者にもっと近づいていくということ、それと行動経済学のナッジっていうのが今盛んに話題になってるんですが、そっと行動を進める、背中を押すというようなことで、何々しなさいとかいう強制的なことじゃなくて自分の意思でそれを進めていくような行動というようなことをですね、進めようとされています。いろんな施設の中でもスタッフの対応一つでその気になったりとか嫌になったりということはよくあると思うんですが、そういうこともこの一つだと思います。今日午前中に治癒の森ですか、癒しの森の方にちょっと行かせていただきましたけど、あそこで指導される方のお話とかいうのを聞いててもとっても素直に聞けるというか、ちょっと背中を押されている感じというのはとっても受けました。ああいうような仲介者、要は美容健康サービスを提供するその直接の仲介者というのの存在というのが非常に重要な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それで、これはですね、日本の方でその厚生労働省が、健康指導をしなきゃいけない人たち、検診で引っかかってですね、健康指導をしなきゃいけない人たちにいろんな策を下ろしているんですが、なかなか成果が見られないですね。常に肥満度は下がらないし、中高年の肥満は治らないし、若い女性の痩せすぎは改善されないというようなことがあるわけですが、これが一つの試みとして、3年前ですね、3年前にスマートライフステイというようなプログラムを実施しました。泊まり込みでいろいろ指導していくと、グループ指導し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なんですが、こういうことを国がやったのは初めてのことで、これは温泉地でやったりとか、いろんな国民的ななんですかね、森林があるところとかそういうところで、有給地で保養地でやりました。でこの中で、成果が見えてきたというのがですね、一応希望としては医療費削減はもちろん観光分野の効果も期待できそうだということが一つ、それと健康状態を見える化するのにグループワークっていうのがものすごく効果的であったということ、男性には特に競い合いということで、気づきということもあって非常に有効であった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それと何より有効だったということは、そこに関わったスタッフの方々がお互いに今まで一緒に仕事をしたことがないんですね。運動関係とか栄養関係の人が、その人たちが一緒に仕事をすることによって互いの仕事のやり方、内容が非常に把握できたということで、多種の業種が連携し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の重要性を確認できたということをおっしゃっています。それと課題として出てきたことは、直接こういう消費者に関わる方々、管理栄養士とか栄養士の方々が関わっているんですが、その人たちのスキルの問題です。年齢がどんどん上がってきたりとかする中で、若い栄養士とか経験の少ない社会経験の少ない若い栄養士がそれを対象者の人生の背景を理解して対応するということにまだまだ未熟さが見えてきたと、その辺の課題が見えてきた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いうことです。あとこれが、現在ヘルスツーリズム観光庁が進めてます。ただなかなかまだまだ形になっていくという形ではないです。ただスポーツのイベントがこのところ増えてきてますので、
スポーツイベントが、オリンピックも含め、あるということで、スポーツ関連の、ツーリズムが非常に、盛んに今トライアルされています。スポーツ関係分かりやすくて集客力もあると。で参加者だけじゃなくて、参加者の家族も参加するということでですね、非常に有効だということで今各地でいろんな企画がなされているという状況です。それと医療ツーリズムの方は、これは日本の取り組みはですね非常に遅れてます。期待は大きいんですけどまだまだ、国内のいろんな医療、海外の方に対するその医療の提供の仕方、それと国内の患者さんへの医療の提供の仕方、この辺の整理がまだまだついていないという状況です。それとどのようにして海外の方を受け入れるかというようなところでですね、医療コーディネーターの確保とか育成が今後の課題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おります。で、私が20年ぐらいこういう美容とか健康の場をですね取材してきて、今感じていることをちょっとこう図に描いたのがこの図なんですが、連携っていうのがですねやっぱりどうしてもキーワードだ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居住エリア、自宅、職場といった日常とまた一方で非日常ということをですねどのように結んでいくかということが非常に重要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でここに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なナッジであるとか IoT とかAI ビッグデータであったりとか専門家のその一緒に働く共同であったりとかっていうようなところを提供しながらパーソナライズ化を進め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をですねいかに早くやれるかというようなことだと思います。昔は一企業とか一事業主が自分のところで全部をこうやろうというふうにしてたんですが、一社ではもうスピードが間に合いません。できるだけいろんな業種間がですね連携を取りながら進めていくということが望ましいかと思います。で今の図にあったようなところをですね、事例としてこういうものが今ちょっと注目ですというのを書いてみました。一つは、これは金沢の方にある、浦田クリニックスコール金沢という施設ですが、地域のアンチエイジングメディカルスパというような形で非常に成功している事例です。メディカルスパっていうのが、ものすごく増えた時期がありまして、メディカルスパというかメディカルフィットネスですね。でものすごく法律が、できた時にものすごく増えた時代がありました。もう10年ぐらい前ですか。ただ基本的にはうまくいってなかったんですね。でここだけがものすごく地道にこう続けてきてて、だけがっつったら公平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けどここはうまくやってます。これ一つは検診とか人間ドックを取り入れてるっていうことが一つのポイントだ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住民を囲い込んで、健康から予防からそれから治療からというところを全部面倒を見ているというような状況です。それと、先ほどのお話にもありましたけど自然との触れ合いということで一つ面白い業態なんですが、フィットネスを表でやろうというようなことなんですね。でこれこのフィットネスのオーナーは、要は箱を持たないんですね基本的には。で、よくある、大手のフィットネスクラブというのは大きな箱を持ってその中にいろんな設備を入れてっていうやり方をやっていくんですが、ここは基本的に古民家を改造して、ヨガスタジオを作ったぐらいです。あとは表にある施設をどんどん使って施設っていうか自然を使っていくと自然をプログラムし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をやっています。今全国に30施設ぐらい増えてきました。非常にこれは注目の施設です。それとこれはまだまだ今からのとこなんですが取り組みとしてはもう10年以上やってます。ヘアサロンなんですが逗子にあるヘアサロン、
神奈川県なんですけど、ここにあるヘアサロンで髪の毛をこう切る以外に、未病のところを地域の女性たちの未病のところを、受け持とうという取り組みをずっとやってます。今鍼灸師をですね、雇って鍼灸院を併設して、治療も含めながら女性たち、地域の女性たちの健康をサポートするということをやってます。非常にここは注目されています。それとこれは大分県の竹田市というところで温泉のある町です。炭酸泉が出てるところです。チェズもなんか炭酸泉が出てるんですか。で炭酸泉今ものすごく注目されてて、国内で非常に、プロダクツも作って非常に、今好調なんですが、ここはドイツの炭酸泉の保養地と連携して、そこのいろんな、プログラムを取り入れながら今新たにまたチャレンジを始め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す。それとこれは東京にあるですね、後楽園のラクーアっていう大きな温浴施設があるんですが、そこが作ったこれ熱海に新しくできたホテル付きの施設です。できたばっかりでこれからなんですが、一応温泉施設に25万人初年度目標で入れようということで注目されています。これも観光地というか観光の温泉地の取り組みなんですが、温泉旅館でファンゴ温泉泥を使った施術をやっているところです。要は温泉泥を作って、そこの温泉を使いながら泥を作って、オリジナルの施術をやるという取り組みをやってまして、これもイタリアのアバノと提携して、作り方を学んでですね導入した人がいまして、1箇所目はこの富山県なんですが、その後和倉温泉っていう石川県で作ったりとか、神奈川県の強羅温泉で作ったり、今3箇所だけこれはあります。これもタラソテラピーも全国にこれ30ぐらいの23施設ですか、もうちょっと今増えましたけど、こういうあります。ただタラソは非常にですねプログラムは魅力的で話題にはなるんですけど、運営コストが大きいのと、どうやら日本人に海藻パックっていうのがあまり受け入れられないようで、あんまりこう経営的にはうまくいってるとは言えない状況です。これから取り組みしているところもありますので、これからに期待したいと思います。最後の施設、これは保健農園ホテル夫婦山梨県なんですね。でさっき心の問題って言いましたけど、非常に日本もですねなんかストレスを抱えた若者とか中高年多くて、自殺者が増えたりとかですね、会社の中で、ストレスを抱えた人が長期に休んだりというようなことの、ことも非常に増えてきてるんですけど、こういったそのメンタルヘルスをケアするための施設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これは自然の中で、こういう富士山を見ながらですね、過ごすということでオーガニックの野菜を作ったりとか、食べたりとかということでリトリート施設として今注目されているところです。エビデンスの方もいくつか、取ったりとかですね、今ちょうど睡眠を整えると腸内環境とどう相関があるかというようなこと、それとかメンタルとどう関係するかというようなことを今研究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それで時間まだ大丈夫ですかね。あと一言だけ大丈夫ですか。一言だけ今日お話したのはですね、アドバイスっていうのにはちょっとおこがましくて、日本が抱えている課題ですよね。日本が抱えている課題と取り組みについてご紹介をしたわけで、この中で何かそのヒントになるようなことがあれば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まず一つは連携っていうことが絶対必要だろうということは言えます。異業種、地域の連携、年代間の連携、いろんなことがあると思うんですが、これは私は日本でよく喋ってることなんですけど、やりましょうということ、
それといろんなプログラムを作る上でですね、各々が今度重なった時に、その重なったことの、順番であることのそのエビデンスというかメリットのエビデンスみたいなものが取れてないものが非常に多いんですね。例えば温泉と施術とかいうようなことで、どっちを先にどんなふうにしたらより効果的かというようなことが取れてなかったりとかっていうようなことがあります。それを今後は分かるようにしていこうということ、それともう一つはですね、各地域でいろんな観光の取り組みをする中で、一般客と高所得者層向けのプログラムが混在しているケースが非常に多いです。ターゲットを攻めきれない、まとめきれない、というような悩みを抱えているところが多いです。どちらかに、振った取り組みが必要なのかもしれません。それともう一つは、さっき言いました B2B の可能性として B の仲介者の人たちの問題、その人たちをどう活躍してもらうかというようなことが言えるかと思います。で、今日本で注目されているのは職場のウェルネス、職場の社員さんをどう健康にするかというところをものすごく今注目して力を入れようとしています。日本人、韓国の方はどうかわからないですけど、自分の健康のことはですね、結構人にお任せなんです。医者にお任せなんです。だから、従業員として、会社がですね、ある程度手を加えていかないとなかなか、行動変容できないと、そこのところをビジネスにしていこうというような取り組みが結構出ています。それと最後ですが、やっぱり人です。さっき私が話した施設にはですね、各々にリーダーが、素晴らしいリーダーがいて、そのリーダーが長年にわたって取り組んでいらっしゃいます。先ほどの社長さんも多分そうだと思うんですけど、その圧倒的な熱意で引っ張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がですね、やっぱりどうしても必要なんだと思います。その人、それともう一つは、例えばチェジュとかいうようなこういうエリアにおいて滞在する人たちが触れ合う人たち、その人たちがものすごくやっぱりまた2回来たいとか、その次に来たい、また来たいと思わせるようなですね、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いうのが絶対そこで生まれるはずなので、そういう人というところがやっぱりですね、大事になっていく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すいません、長くなりました。座長、申し訳ございません。예, 예상대로 충분히 중요한 키워드를 마지막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예,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아마 패널 분들하고 같이 한 3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에서 사실 자신의 노하우를 담아서 정리를 해준 두 분께 한 번 더 박수로 예, 감사를 표시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곧이어서 바로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들께서는 앞에 이름이 적혀 있는 이 테이블로 바로 이동을 해주시고 바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토론은 기본적으로 자유 토론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좀 우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발표자 두 분 외에 좀 미리 준비를 해오신 세 분의 패널리스트 말씀을 우선 핵심적인 것 위주로 이 세 분께는 제가 프레셔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너무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시고요. 제주 헬스케어 센터에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 컴팩트하게 좀 메시지를 전달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 합쳐서 한 10분에서 15분 사이로 하고 이 플로우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좋겠고, 그냥 편의상 또 이쪽 왼쪽 두 분이 강의를 하셨으니 오른쪽 김현준 교수님부터 예, 저쪽 순서대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대학교의 김현종 교수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정부가 제일 처음에 항노화 산업을 시작할 때 항노화가 뭔지 정의를 내리는 것부터 정책위원을 참여해서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항노화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사무총장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가 웰니스 관광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정책위원으로 또 활동을 해서 우리나라 웰니스 정책들 지금 제가 이제 자문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수부가 해양치유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양치유 산업에도 제가 연구 과제를 맡아가지고 우리나라 해양치유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제일 좀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컨텐츠 개발 쪽입니다.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차별화시킬 건가. 특히나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항노화, 웰니스, 치유라는 게 우리나라 전국이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다 합니다. 지자체들이. 그리고 방금 일본의 사례를 들었지만 일본에서도 다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차별을 뭐로 할 것이냐. 시설로 할 거냐. 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프로그램 속에서는 우리 한국의 프로그램, 우리 한국의 그 컨텐츠는 한국의 그 문화와 정서가 묻어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해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헬스케어 관련 이런 산업에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산업을 저는 가치 산업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싶거든요. 이런 말 처음 아마 들어보실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치 산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분야에 종사를 하고 이쪽에 일을 하시겠다 할 때는 제가 이 가치 산업이라는 말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즉 뭐냐면은 똑같은 제품이고 똑같은 서비스인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에도 차이가 있고 만족도에도 차이가 있는 게 이 분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치를 전달할까? 즉 예를 들어 가지고 왜 서귀포의 그 치유의 숲이 좋으냐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와보니 공기 좋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옆에 있다가 서귀포의 치유의 숲은 산소 포화도가 다른 치유의 숲하고 틀려 라고 저라는 교수가 그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완전 다르죠. 바로 이게 가치 산업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누가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이제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치 산업이라는 이해를 하신다면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운영 모델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 그걸 이해한다면은 지역과 그리고 많은 전문가와 기관들이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게 해서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가치 산업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상생 네트워크를 지역민과 기관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같이 하는 그 상생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걸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컨텐츠 개발 쪽인데요. 그 컨텐츠 개발은 어쨌든 뭐 지역의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시장의 변화라든가 우리 특히 인구의 변화 발맞춰 가지고 아마 컨텐츠가 개발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와 관련해 제가 이제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제가 우리 경상남도에서 곧 사라질 위기 지역 일본인 지역이 뭔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획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기획을 제가 해드린 게 뭐냐면은 시니어 게임입니다. 이 시니어는 우리가 50부터가 시니어거든요. 우리가 시니어 개념이 노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실버가 노인이고 시니어는 50대부터 시작인데요. 그 50대들이 스포츠를 참여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노인들의 스포츠 재전이 우리나라가 없어요. 아시아도 잘 없고요. 그러나 유럽이나 미주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시니어 게임을 제체로 하자라고 해서 그 지역을 그 시니어 게임이라는 스포츠 테마형 관광으로 지역을 활성시키자라는 제가 이제 컨텐츠를 이제 기획을 해드렸거든요. 이제 그와 같이 그 시니어층 지금 이제 앞으로 많은 경제를 주도할 그 시니어층에 맞는 뭔가 지역의 컨텐츠를 좀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컨텐츠에 제품을 좀 융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도 치유의 숲에 이제 가보니까 차롱 도시락이 있는데 차롱 도시락이 그냥 도시락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연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제품으로 하나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취역시켜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보면은 제품이 투여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품 중에 이제 우리 하다 보면은 몸을 이렇게 누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주무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어떤 사소한 마사지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나무로 생겨가지고 삼각형 나무 같은 거 이런 걸 조금 좀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막 눌러주면은 좋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지역민이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스에서 체험을 하고 기념품으로 사간다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뭔가 지역민들의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프로그램에 넣어서 지역민들의 그 수익 창출에 뭔가 도움이 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 네트워크는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지 네트워크 형성이 돼요. 뭔가 같이 모이면 좋다니까 모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 안 되겠죠. 지역민이 가장 원하는 거 제가 볼 때는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지역민이 돈 벌 수 있는 모델을 저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 옆에 신은규 교수님 바로 받아서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동서대학교 신은규 교수입니다. 저는 제주도하고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많이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주 헬스케어 타운의 녹지국제병원 유치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좀 계속 참여하면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패널로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좀 책임감도 느끼고, 그러나 또 한 면에서는 한 가지의 결론에 우리가 도달을 했구나.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를 내려놓고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내려놓고 우리가 새로운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한번 머리를 맞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앙금 있는 감정을 내려놓고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송인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힐리언스 섬마을은 사실 제가 사회에 진출했던 첫 직장에서 99년에 이제 2000년까지 그 이시영 박사님을 모시고 제가 그 아이디어 크리에이션 과정에 좀 인발부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이시영 박사님의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저거 좋기는 한데 저게 될까? 저거를 하기에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걸 내가 해야 될까? 남이 해놓은 것을 내가 이렇게 나중에 탁 그 어떤 임계점이 넘어갔을 때 딱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돌이켜서 보면 그 당시에 그 인내의 고통, 그 어떤 그 출산을 앞둔 그 산모의 마음을 저는 끝까지 가져가지 못했고 끝내 그 회사를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제 뒤에 한 3, 4년 뒤에 송인수 대표님이 그걸 끙끙끙끙 앓고 계시다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오늘의 힐리언스를 지금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저는 저처럼 그 현장을 떠나지 마시고 제주도가 아픔이 원래 있는 곳들인데 이 녹지국제병원의 시사점을 좀 도출하자면 주민의 참여 없이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요. 주민의 동의 없는 진행은 참 힘드는구나. 또 주민의 참여 없는 진행은 참 어렵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발표 내용은 다행스럽게도 주민의 참여가 꼭 담보되어야만 하는 것들이다. 물론 주민들의 참여가 있었죠. 그 일대에 있는 많은 주민들은 진짜 일상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참여를 해주신 주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픔을 딛고 이제 새로운 출발점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시점인데 저처럼 도망가지 마시고 송인수 대표님처럼 끝까지 출산하시고 잘 길러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시영 박사님하고 그때 그 아이디어 그 크리에이션 그 프로세스 과정에서 나온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쭉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환자분들에게 이시영 박사님은 기존의 병원을 떠나라. 환자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힐리언스는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말기암 환자들이 다 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일본에서 오신 이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고령화가 진행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건강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만성병, 그 다음에 이 고혈압, 당뇨 같은 병들은 당신들이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잘 아십니다. 그 아시는 것을 해주는 서포터. 그래서 결국에 사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서포터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되는 것이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시영 박사님은 20년 전에 환자들에게 병원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셨고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변곡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시영 박사님이 그 당시 이야기하셨던 것은 뭐냐면 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대한민국에 올 거다. 그래서 녹지국제병원을 우리가 유치하는 게 이제 끝났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제주도가 또 다시 만들어내면 된다. 그런 희망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파괴적 의료 혁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의사만 갖고 있는 이 전문 지식이 일반인들에게 범용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쭉 검색해 보면 의사들이 어떤 것을 진단할 때 쓰고 어떤 것을 뭐 한다 이런 것들 다 이제 공개되고 있습니다. 코롱에서 이야기 만들었던 인보사 그것을 그 시술 받았던 환자들이 이상하다고 문제 제기를 해서 그 전문 의약품에 문제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환자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 이시영 박사님 말씀하신 것이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그렇다면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연의 가치가 극대화된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이 자연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보다 조금 뒤에 처져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IT 기술을 이용해서 병원의 대기 시간을 4시간 이상 걸리던 것을 2시간 이상 줄여서 이제 2시간 이내로 많이 줄여 나가고 있는 것이 많은 그 연구 결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이 IT와 관련된 스마트 헬스케어를 도입하는데 제도적으로 막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법제도적인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것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었고 그 시도 중에 하나가 녹지국제병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끝으로 논란은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부분으로 달려나가는 이 시점에 또 아주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 22일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그 지도를 이렇게 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에 대략 4조 원을 쏟아붓겠다. 그럼 이제 제주도만 해도 제주 첨단과학단지가 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첨단과학을 할 것이냐. 그 대상이 아직 명확하게 픽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을 어디가 나서서 하겠다 한 곳이 잘 없습니다. 근데 이건 기초과학부터 쭉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우리라고 보고 대통령께서 오송에 가서 이야기하신 것은 오송에서 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미국의 이제 전자 산업을 뭐 다른 여러 국가들이나 이런 곳에서 하지만 라스베가스에서 CES 전자산업 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ICC 이곳을 이용해서 한국의 바이오 산업 박람회 혹은 국제 바이오 산업 박람회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바이오와 관련된 이 마이스 산업을 좀 연계하는 방안에 또 다른 측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리고 제주 헬스케어 타운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힐리언스와 같은 메디소트라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좀 요약을 하자면 제가 의료관광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
한 2, 3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투어리즘 이야기를 하면서 메디컬 호텔을 줄여서 메디텔, 그래서 위 병원도 이제 그것을 지향해서 왔는데 오늘 이야기하신 것들은 이제 메디컬 리조트입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다시 해보면 메디소트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 메디소트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면 메디컬 리조트에 들어가서 나의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 신체적인 것들을 나의 삶의 일부를 쭉 다시 정렬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메디소트의 개념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컬 리조트를 꿈꾸는 것으로 이 제주 헬스케어 타운을 좀 이미지를 좀 변경한다면 이 메디소트를 근거로 해서 한 기준을 만들고 그것이 제주도에 있는 모든 리조트에 좀 확대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 앞으로 제주 헬스케어 타운의 미래의 기준이 좀 설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더 많은 연구와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 발표자분들께서 주신 것으로 저는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메디소트가 아니겠는가. 이상 토론을 마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원규 교수님의 제주 사랑이 너무 열렬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오늘 사회를 보시기는 하셨지만은 실무자로서 아마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분이 역시 우리 JDC의 의료산업처장으로 계신 그 김기영 처장님이실 것 같은데 오늘 뭐 거의 총평 겸해가지고 그 실무자로서의 고민과 이런 걸 담아서 한번 좀 의견을 우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사실은 이 플로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많은 시간 동안 지난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걱정도 많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은 교수님이나 송 대표님이나 김철민 교수님은 워낙 잘 아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지난 한 1년 반 넘게 이제 녹지병원, 헬스케어타운 관련해서도 계속 고민했던 분들이거든요. 사실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에 자꾸 바뀌니까 저희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직원들도 바뀌고 사람도 많고 또 공기업에 대한 제한도 많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녹지그룹에 대한 시설들이 사실은 활성화됐다면 이런 하여튼 그 가정의 이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왔고요. 실제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방송을 봐도 알겠지만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많은데 그에 따른 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연계 사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해 주신 건 사실 저희가 참고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고 또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된 상황에 대해 좀 소개를 하려 했는데 시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고 또 실제 저희들 내에서도 항로와 관련 사업체를 제가 2018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서귀포 치유연수 뭐 JTP 한의학연구원 그래서 사실 오늘 오전에도 이제 이분들하고 같이 치유에서 오전 프로그램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게 저희의 앞으로 가는 방향의 어떤 중요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좀 모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모셨고요. 실제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한 번은 좀 이제 손을 봐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올해 또 좀 일부 예산을 잡아서 헬스케어타운의 어떤 주제라든지 컨셉 뭐 컨텐츠 이런 것도 좀 봐야 돼서 한 일부 금액을 잡아서 하반기에 좀 추진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기관이 사실 뭘 갖고 아까 마침 먼저 발표하신 대로 그 사업을 추진한 것도 되지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관은 저희 같은 공기업들은 어떤 플랫폼 작업을 하는 집단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하나를 다 만들기보단 그런 거를 앉히고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뭐 시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거의 시간은 다 됐지만 제가 우리 세션 하기 전에 앞에 세션에서 10분 지각해가지고 마치는 거를 보고 배웠거든요. 예, 그 좋은 거는 즉시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 관리하신 분이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플로우에서 꼭 이런 일은 논의를 해보고 싶다 하시고 질문이 준비되신 분이 있으면은 한두 분 정도 먼저 받아보고
마무리로 서서히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 코멘트도 좋고 질문도 좋고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분 마이크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면 어디서 오신 분인지 본인도 소개도 해주시고 간단히 질문해 주시고 간단히. 예. 예, 저는 서귀포 시민이고요. 이 힐링이라는 분야에 좀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제가 여러 그러니까 패널 분들의 그러니까 강연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잘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아무래도 서귀포 사람이다 보니까 이 녹지국제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힐링 사업을 하는데 정작 제주도민들은 힐링이 되고 있나 치유가 되고 있나 이런 그 불편함이 사실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JDC 그 의료산업처장이라는 김기영 그 처장님께서는 우리 그 제주가 그러니까 그 관광만이 아닌 정말 우리 주민들이 힐링이 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의료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치료 분야가 굉장히 취약한 그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개선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주도민으로서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처장이 바로 간단히.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충분히. 그래서 실제 JDC 하는 역할과 제주도 역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의료산업처인 헬스케어타운은 제주도 국제시에도 필요했던 인프라, 교육과 의료의 단계였는데 지금 도민들의 어떤 의료 혜택, 특히 서귀포 지역에 대한 부족함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녹지병원 할 때도 그런 이슈가 많았고 공공의료에 대한 보강 많이 필요해서 근데 제주도와 또 JDC 업무 역할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또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고민해 본 게 뭐냐면 최근에 제가 이제 다음 하반기에는 착공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좀 반영하자. JDC 사업 중에 그래서 뭐 같이 의료 서비스센터 그러는데 그걸 넣어서 저희 서귀포 지역에 있는 지금 의료의 유출률이 워낙 높거든요. 그래서 서귀포 지역이 해결이 안 돼서 제주시로 가고 또 서울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해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대형병원들이 올 수 있는 역할은 안 됩니다. 왜? 시장성이 적으니까. 저희도 많은 부분을 유출해봤지만 실제 시장이 안 돼서 못 온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위에서 어떤 부분을 충족시켜주지만 그에 대신 제주도는 그 역할을 하고 JDC는 그 단지 안에 일부 시설을 좀 지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도민들의 또 시민들의 어떤 편의성을 좀 주장하고자 지금 계획을 해서 아마 하반기에는 의료서비스 착공을 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완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 시설을 좀 유치해서 그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예. 예. 한 분 하시니까 또 다른 분 마지막으로 받고 다른 분은 마시고 난 뒤에 또 개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 교육사업하는 이현동이라고 합니다. 저 송인수 대표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예전부터 이제 성취 사회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웰빙이 트렌드가 되고 그 다음에 힐링, 치유 사회가 계속해서 트렌드처럼 이어졌는데 힐링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언가 병들었다는 얘기고 이제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병든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정보화가 발달되고 사람들이 서칭만 하면 좋은 정보들과 암묵적인 공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가치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면서 궁극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힐링 다음으로 사람들이 치유 자체가 위로와 치유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지는 다음 세대가 오면 그럼 대표님께서 하시는 사업에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어떤 건지 저는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 무서운 질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저는 늘 지금도 이런 꿈을 꿉니다. 제가 지금 저희 회사에 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 94년생, 95년생들이 입사하고 있거든요. 제 아들 정도 되는 또래들인데 얘들하고 소통하는 툴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오너로서 사장으로서 일방적인 소통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진정 원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들이 얘가 온전히 나랑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느냐, 그걸 공유하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툴에 내가
빠져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쉽진 않지만 디지털 세대들하고 어울리려고 디지털을 공부하듯이 반대로 치유라는 것들은 과연 그러면은 우리한테 앞으로 남은 과제가 어떤 게 있느냐라고 보면은 치유는 어떨 때 필요하냐라는 것부터 정리하면 좋겠죠. 어떨 때 치유가 필요하게 됐을까라고 하는데 치유라는 거는 제가 나름대로 정의한다 그러면은 인간관계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치유라는 것들이 인간들 때문에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않는 자연은 우리를 치료로 끌고 가지 않고 치유로 끌고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한테 상처를 받느냐. 인간들 속에서 우리가 같이 존재하면서 거기서 치유가 필요한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유가 사라질 거다라는 거는 인류가 각자 사는 시대가 오지 않는 이상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걸 저는 이게 굳이 제 나름의 해석으로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은 잃어버리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상처를 준 사람은 한마디의 사죄로 끝내고 있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사죄를 요구하고 있고 왜 그렇게 될까요? 예. 이게 결국은 상대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 치유라는 것들은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사회가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어떤 존엄과 존중의 사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치유라는 거는 끊임없이 생긴다. 근데 그게 정신적 치유뿐만 아니라 물리적 치유도 생기는 거죠. 결국은 노화라는 거에서 치유는 또 정신 세계에서 치유는 두 개의 각도가 다른데 노화의 치유는 뭐냐면은 고령화라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요. 외적으로 늙어지는 것보다 자기의 육체적 기능이 잘 자유롭게 이용되지 않으면서 활용되지 않으면서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떤 사람은 60부터 망가지고 어떤 사람은 80까지 잘 유연하게 쓰고 있고 아까 방송에 나왔던 이시영 박사는 85세입니다. 85세가 저랑 같이 등산단이에요. 예, 물론 내가 그분을 맞춰드리고는 있지만 85세가 등산에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5년의 계획을 세워요. 앞으로 내가 90까지는 무슨 일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하나의 방향성 있는 치유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쇠퇴되지 않고 도태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정리가 될지 모르지만 치유는 죽을 때까지 인류가 각각이 로봇화돼서 살아가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있는 거고 거기에 치유를 도움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우리 지금 기성세대들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젊은 기성세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래 세대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미래 세대는 제가 말하는 미래 세대는 지금 어린 세대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미래 세대는 지금 우리 모두의 미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곧 20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미래 세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를 가지고 고민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치유라는 거는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은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데 치유를 해결하는 방법과 방향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자. 그게 제주에서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멀리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면서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이거 꼭 말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하는 게 있으시면은 우리 에부치 아처시 편집장님에게 딱 1분 핵심적인 키워드 사람에 대한 강조성 이후에 한 1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私は常々その業界と関わってきてるとですね、ウェルネスっていう言葉が日本人は理解できてなくてですね、日本ではあまりウェルネスっていう言葉がよくこう伝わっていかないことがたくさんあるんです。で、
韓国の方々とこう交流ができていろいろお話を聞く中で非常にウェルネスっていうことを理解された上でお話しされてるなっていうのを常々感じます。そういう意味で今回みたいなこういう催しの中でまた意見交換できたことによってですね、非常に私にとってみると大きな刺激になりますし、日本のウェルネスっていうものをやっぱり発信していくためにはどうしたらいいんだろうっていうことをですね、非常に考えさせれるような気がしました。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いい機会をいただきました。예, 감사합니다. 뭐 더 많은 토론을 또 원하시겠지만 저희들 제한된 시간을 충분히 활용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여기 자장을 본 제가 이제 뭐 의사니까 앞으로 의사가 필요 없는 시대로 가는데 좀 여기가 앞장섰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한번 가져보고 최근에 저희들이 하는 말이 그 큐어에서 케어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하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발표자와 패널 사회 그리고 여기 긴 시간 동안 앉아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서로 박수로 격려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